한 분만 더 오시면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분만 더 오시게 되면 오늘 기자회견 지금부터 자유책임 시민정당 창당 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유책임 시민정당 창당 제안을 하는 준비 모임의 차선호라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사실은 프레스센터에서 하거나 국회에서 하고자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외부 기자회견을 전혀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 준비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요, 먼저 유석춘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창당 준비 과정에 대한 경과를 설명드리고요. 또 창당에 대한 간단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창당 제안문의 초안을 만드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께서 제안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간단한 질의응답을 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석춘 교수님의 간단한 경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 모양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은 각자 하고 있다가 2020년 올해 6월 15일 날 한국 유튜브 방송협회에서 총선 결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개최할 때 이제 저도 토론자로 갔었고, 발표자 토론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게 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산발적으로 각자 걱정만 할 일이 아니라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모임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선교사들이 묻힌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저것을 둘러보면서 이분들은 조선이라는 나라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이역만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서 이 자리에 묻혔는데, 우리는 지금 엄청 발전된 나라를 물려받아서 살고 있는데 나라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들을 나눴고, 그 이후에 그래서 자유책임 시민혁명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주제로 2차례 정도 큰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핑계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과잉 방역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또 기자회견을 2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날 조찬 모임을 하면서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당의 큰 골격이 되는 강령의 여러 가지 분야의 내용을 좀 다듬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은 그 안심소득제를 주장하고 계시는 박기성 교수를 모셔서 박기성 교수가 얘기하는 안심소득제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이것은 우리 당의 강령으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매주 수요일 그런 모임을 하면서 강령을 다듬었습니다. 그런 활동 끝에 이제 이따 말씀해 주신 우리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께서 이제 오늘 제안문의 초를 잡으셨고, 그 제안문 초를 잡은 것을 저희들이 구글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좀 돌리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돌리는 작업이 시작이 안 됐지만 현재 구글에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 게 250명 남짓합니다. 물론 구글의 여러 가지 펑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의까지 하고 해서 한 300명 정도의 동조자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문에 그 조사의 끝에 보면은 회비 1만 원 이상, 나중엔 당비가 되겠죠. 당비 1만 원 이상을 내겠다라고 동의해 주신 분들이 말하자면 300명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작은 숫자이지만 저희는 실질적으로 스스로 부담을 무릅쓰면서 이런 일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벌써 300명이나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자칭 민주진보 세력의 무지몽매, 시대착오, 오만독선, 위선 거짓에 놀랐다. 안보자폭과 외교자폐, 경제자살과 고용학살, 원전 파괴와 법치능멸에 놀라고 코로나 역병을 빙자한 국민기본권 말살과 서민경제 압살에 경악한다. 상소, 하교, 엄벌청원, 벼슬하사, 자유적 형벌 등 조선이 거세게 부활하고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이 속절없이 바스라지고 있다. 가장 경악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은 이 지독한 태행과 야만에 맞서 싸우리라 기대한 무려 100석이 넘는 자칭 자유보수 야당의 무기력과 자고우면 기회주의다. 야당 교체와 정치혁명이 필요하다. 법제도 혁명과 정신문화 혁명이 필요하다. 이 역사적인 대업은 강건한 혼, 숙성된 국가 비전, 담대한 개혁 전략, 건강한 조직 문화를 공유하는 힘있는 정당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지난 수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보수, 자유, 우파, 애국 시민과 보편, 지선, 양심을 추구하는 중도적 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남겨주었다. 국민의힘은 혼과 어리없는 정당이다. 소명과 대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었고 자강의 폐기와 다음간 동지에도 없다. 김종인의 숱한 해당 행위와 시대착오적 노선과 독선적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없다. 자신들의 혼과 을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없으니 애국심과 투지가 넘치는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을 거구나 아스팔트 우파라고 배척한다. 국민의힘은 성찰과 완성이 없는 정당이다. 2020년 8월 13일 내놓은 4.15 총선 백서는 김종인과 국민의힘의 녹선지력과 저열한 성찰 반성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핵심 패인으로 지목한 중도층 지지 회복 부족의 실체와 원인을 완전히 헛짓고 있다. 중도층의 외면은 당이 아스팔트 우파를 너무 가까이 해서가 아니라 보수자유 우파가 지겹게 보여준 고루함과 기득권 집착, 그리고 수구좌파의 거짓 선동이 합작한 두터운 비호감을 불식시키지 못한 데 있다. 통합과 내려놓기를 고창하면서도 정치 기득권 유지에 여념이 없던 당권파의 표리부동한 모습, 특히 공천 추태와 선거 전략 무능이야말로 불신과 비호감의 불에 들이붙는 기럽이었다. 이런 김종인 비대위 체제 하에서 개선은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정당이다. 2020년 9월 2일 발표한 신강령은 통찰 부실, 철학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공양반 사회와 간종민비 사회에 대한 혁파 의지도 없고 원전 생태계 붕괴에 대한 위기의식도 없다. 불공정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경제를 질식시키는 경제민주화를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코로나 정치 박력의 짓밟히는 국민 기본권, 재산권, 서민 생존권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도 없다. 설상가상으로 8.15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방역 상식을 내팽개친 파쇼적 폭압을 견제는커녕 거구와 선극질을 한다면서 오히려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쟁과 민주주의를 기피하는 정당이다. 정치 기득권자들의 대권욕, 당권욕, 공천욕에 의해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왜곡된 정당이다. 요래를 찾기 힘든 1년짜리 비대위를 만드는 등 전당대회를 한사코 기피한다. 당원을 늘리려는 운동도 하지 않고 할 의사도 없다. 김종인 체제 결정 과정에서 84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자신의 권한을 곧 합칠 비례대표 19명과 역량 있는 원외, 낙천자, 열성당원 등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려 하지 않았다. 민주정당을 사칭하면서 박수와 추대로 과두지배체제의 영소가를 꾀한다. 황교안의 대권욕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지만 지역구 유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은 유력한 당권 대권 경쟁자인 홍준표, 김태호, 윤상현 의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5.18 묘역서 무릎 꿇는 연기는 할 줄 알아도 지지층이 보고 싶어하는 승리를 위한 화합과 단결 연기는 할 줄 모른다. 국민의힘은 배신 정치와 뺄심 정치가 골수에 스며든 정당이다. 1987년 이후 주류 보수 우파 세력은 수구좌파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자신의 한 블록을 꼬리 자르기 식으로 청산척결하면서 몸통, 아니 정치 기득권을 보존하는 얍삽한 정치를 해왔다. 동지의 목을 쳐서 흐르는 피를 얼굴에 발라 변화, 개혁, 품격, 도덕성, 중도 따위를 가시해왔다.
이질긴 악습한 박근혜 탄핵 동조로 4.15 총선 기간에는 막말 후보 제명으로 지금은 중도하라는 미명하에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과 절연으로 강령에서 보수 삭제로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임명된 엘리트 정당이다. 지역구 의원 전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보수 특파 출신으로 공천권자의 눈치를 살피는 요령이 몸에 배어있다. 잡초 근성보다 하초 속성이 강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어도 야당 체질과 시민운동가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 게 문제라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었어도 여당 체질과 관료 습성을 탈피하지 못한 게 문제다. 국민의힘은 가짜 중도요 민주당 이중대 정당이다. 김종인식 중도는 자칭 민주진보에 이념정책적 도덕적으로 주눅이 들어 이들의 가치정책 역사인식을 추수추종하는 노선에 불과하다. 보수자유가치와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들을 외면하는 배신 노선이다. 그러면서도 이들의 지지를 구걸하는 자가당착 기회주의요 반사이익 독점을 통해 거저 먹으려는 얌체 노선이다. 보수자유 우파 가치와 건국정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없으니 진정한 보수가 될 수가 없고 지금 그리고 여기의 모순부조리의 핵심을 알지 못하니 시대에 적중하는 진정한 중도도 될 수가 없다. 그 종착지는 짝퉁 민주당이다. 이런 당 같지 않는 당으로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022년 대회전 승리는 어렵다. 전후신조로 승리하더라도 저들의 집요한 발목 잡기를 이겨낼 수 없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새로운 정당이 국민의힘을 대체해야 문정권과 수구자포의 합류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보수자유 우파 지지를 망설이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 지금 한국 정치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국내외의 환경 변화와 화석화된 운동권 정권에 의해 그 모순과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기존의 발전체제를 재구축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을 다시금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 새로운 가치, 이념, 법,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다. 부분적 개선이 전체적인 태형으로 기결되는 일이 다반사인 지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비전 없이는 국가도 미래도 책임질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환미도맹 강화, 연방제 통일 반대, 자유통일 만세 등을 줄기차게 외친다고 해서 문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분노하고 보수자유 우파에 실망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새로운 비전과 이를 책임질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새로운 정당의 가치 비전과 중점 투쟁 과제를 집약한 강령의 개요를 제안한다. 물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외교안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해양 문명 국가의 연대를 강화하여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한다. 가치와 이익을 폭넓게 공유하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고 북핵 대응 B플랜을 마련한다.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 수령 체제에 의한 주민 통제력 강화에 협력하지 않는다. 청년이 군에 지원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여 지원병제를 근간으로 삼는다. 경제노동 강령. 자본, 금융, 토지,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창조적 해체와 결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인재가 국내 창업과 민간기업 취업에 뛰어들도록 사회적 유인 보상 체계와 위험 완충 체계를 개혁한다. 이를 위해 재산권과 노동권, 공공과 민간, 기존 취업자와 미래 취업자 간 권리의 극심한 불균형을 바로 잡는다. 파탄난 소득주도 성장 전략을 폐기하고 자유주도, 개척주도, 유효수요 고도화 산업화주도 성장 전략을 경제정책의 근간으로 삼는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어도 억울하지 않고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태양광 관련 부정비리를 규명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복지연금 저출산 강령. 중부담 저복지의 가렴주구 국가를 중부담 중복지의 정상적인 복지국가로 바꾼다. 가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미달하는 부분의 50%를 보청급여 형태로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안심소득을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 공공개혁, 규제개혁, 복지개혁을 추진한다. 관존민비형 공무원연금 제도와 인구가 급감한 후세대의 가중한 부담을 떠넘기는 세대 착취형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결혼 문턱을 낮추고 출산휴가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신혼부부에 대한 조건부 정부 대출 1억 원 제도를 도입하되 자녀 1명이면 이자 면제, 2명이면 반액 탕감, 3명이면 전액 면제한다. 교육강령.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 교육과정의 개인, 산업, 지방 맞춤화를 위해 학교의 자율화, 교육규제의 지방화,
수요자 참여를 확대 강화한다. 직업 교육 과정을 늘리고 내실화하여 기업의 수요에 맞추도록 한다. 한국 역사를 세계와 동아시아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역사지리 교육 과정을 개편한다. 교육 자치와 행정 자치를 통합한다. 저출산 쓰나미에 노출된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공공 강령, 독점과 특권의 본산이자 부당한 약탈과 억압의 중심인 정부와 공공부문의 규모, 조직, 권능을 최소화, 효율화, 유연화, 공공화한다. 공공의 양반화, 관의 상전화를 철폐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 승진, 보직, 감사, 임금,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정치, 지방자치 강령, 자신의 힘으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자유 책임 정신을 기반으로 보충성 원칙을 중심으로 시장자치, 커뮤니티 자치,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한다. 지방이 자신의 처지와 특장점을 약전의 발판으로 삼아 노동, 교육, 경제 규제 관련 정책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인사조직권, 입법권, 재정권을 확대 강화하고 근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한다.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 규제와 형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그 모태인 쓰레기법과 무한 법령을 철폐하여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를 정착시킨다. 생산적 정치 경쟁과 대승적 정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당체제를 도입한다. 국고보조금에 기생하여 당원과 당비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드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개혁한다. 우리가 만들리는 정당은 구성원과 지지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교육, 선전, 정치토론, 조직활동이 활발한 정당이다. 당원의 당비와 참여에 의존하는 당원 주권 정당이다. 그야말로 당원증이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홍가를 읽고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하는 자칭 보수자유정당 국민의 힘에 절망하고 후손들이 목도할 끔찍한 미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유책임 시민들과 보편지성양심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한다. 제안자는 오늘 현재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 그 다음에 김성욱 중앙대 명예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희 에덴 크리에이터스 대표, 아까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남석현 새로인 교육 대표, 그 다음에 유석춘 우리 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님, 그 다음 박봉철 모비딕 산업개발 대표, 서상범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그 다음에 서상열 전 울산교육문화발전연구소 이사, 이경훈 파피루스 바스켓 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강은 한국외대 교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금부원장,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 조우석 전 KBS 이사, 차선호 캠페인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인식 자유민주 국민운동 상임대표, 표병관 대구문제연구소 대표, 그리고 임무영 변호사를 포함해서 제안자 300명의 이름으로 자유책임 시민정당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 창당을 제안한다라는 제목인데요. 네네. 창당을 이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건 언제쯤이 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 돌격 같은 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분야별로 이제 위원들을 선정을 하셨다거나 그런 뼈대가 좀 잡혔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 국민의힘을 계속 이제 강조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협력은 좀 이제 지향을 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형식으로 이제 당 활동을 지속하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개천절 집회를 이제 참여를 하시는지 이렇게. 일단은 저희 창당 일정은 그렇습니다. 11월 안으로 창준위를 구성하고 12월 중으로 창당을 하고, 그리고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선에 참여한다. 이게 저희 기본 방침입니다. 사실상 우리 오늘 창당 제안이 창당 선언이나 마찬가지죠. 단 이제 창당 선언할 때는 좀 더 어떤 체계적인 규약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좀 필요하니까요. 뭐 그런 정도를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창당을 이렇게 이제 창당 선언을 할 텐데,
근데 뭐 저희 창당 제안하고 뭐 창당 선언이 그게 뭐 크게 뭐 이렇게 구분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상 창당 선언으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구체적인 분야별 위원 같은 게 이제 선정을 하셨는지. 예, 아니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당원 주권 정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통의 지금 현재 당에서는 당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비가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씩 3번 내면 책임당원 되고 1,000원씩 6번 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는 지금 당비가 10,000원 이상으로 지금 월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만큼 의무가 크니까 당연히 권리가 크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당원들의 일상활동이 있는 정당, 당원한테 교육선전이 있는 정당이고요. 조직, 마치 교회처럼 말입니다. 열심히 어떤 포교하고 그런 것처럼 당의 어떤 가치와 비전을 이렇게 열심히 알리고 조직활동을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일상 당원조차도 그러한데 당연히 당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어떤 사안별 태스크포스, 그 다음에 특정 사안에 대한 어떤 투쟁위원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어떤 그러한 위원회들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요, 그것 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겁니다. 지금은 대학 제안 단계라서 이렇게 아직 꾸리신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는 다 구상 속에는 다 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국가 경영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가 쭉 해왔는데 그 당을 어떻게 이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국가 경영에 대한 고민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고민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그 플랜들은 다 있고요. 단 오늘 어떤 창당 제안을 할 때 거기까지는 별로 필요하지 않고 다만 원칙만 좀 마지막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희의 어떤 당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규약의 기본이 될 텐데 그 구성과 지지자들이 가치와 비전을 공유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홍과 을이 있는 정당입니다. 저희는 홍과 을이 있는 정당이고 가치 비전을 공유하고 교육선전, 정치 토론, 조직 활동이 활발한 정당이고 당원의 당비와 참여에 의존하는 당원 주권 정당이다. 그래서 당원증이 진짜로 자랑스러운 정당이다. 우리 지금 정당 중에 당원증이 자랑스러운 정당은 사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로 당원증이 내 어떤 양심과 내 어떤 지혜, 내 어떤 정치적 판단력의 어떤 징표로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당원증이 자랑스러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저 국민의힘하고는 그럼 계속 이제 협력은 없이 이제 비판을 하는 쪽은 아니에요? 저희는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으로는 안 되지만 국민의힘을 또 완전히 빼놓고는 또 2022년 대회전에 승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뭐 통합의 기치 아래 뭐 그냥 뭐 작은 차이들을 이렇게 그냥 뭐 덮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들이 간절히 갈망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제공해 주지 못하는 가치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들이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이 홍과 을이 없고 그 다음에 뭐 통찰과 철학이 부실하고 뭐 이러저런 비판들을 쭉 했는데 그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바라는데 국민의힘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야 국민의힘 보고 홍과 을을 갖춰라, 통찰과 뭐 비전을 갖춰라, 뭐 경쟁과 민주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뭐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비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그냥 모범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지지자들이 몰리고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것만큼 국민의힘을 갖다가 강력하게 한골탈퇴시키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냥 뭐 경쟁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국민의힘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이 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그 길을 갖다가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는 거고요. 그 핵심의 어떤 정신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을,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자유에 대한 책임, 이 책임들을 갖다가 이런 책임을 갖다가 딱 떠받들면서 앞으로 한 길로만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따라오든지 아니면은 환골탈태 아니 나중에 뭐 당대당에 또 통합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예. 제가 조금만 네,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예. 지금 김도수 선생님이 여러 그 배경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가치와 비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에 국민의힘도 합치하면은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목표랑 맞지 않으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뭐 현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더라도 저희는 그게 못마땅해서 당을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게 맞지 않으면 같이 못 갑니다. 예. 그 다음에 10월 3일 집회는, 저희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의 어떤 그 뜻과 분노를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 과거 때처럼 광화문 광장에 큰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어떤 뜻과 분노를 보여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게 어떤 방식들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이 광화문 광장 투쟁 시민들과 함께 같이 지금 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책임 당 이런 당이 우리 정치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제안을 국민들께 드렸고요. 이 국민들에게 이런 제안이 좀 많이 전달이 돼서 저는 바닥 민심에서는 저희가 오늘 그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제시한 이런 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그동안 이렇게 모아서 그 생각을 제대로 실현하는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혹은 또 누구에게 한번 맡겨봤더니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 흐지부지 지리멸렬한 상태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좀 준비를 많이 했고 또 저희들 각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스스로 다짐한 그 어떤 자세가 남다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이 정치를 바로 세워서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여러 가지 그 성취를 우리 세대에서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서 더욱더 발전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 노력을 여러분 지지해주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